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메가서 대 브리즈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가서는 시즌 초반부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실점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강한 몸싸움과 빠른 전환으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가 찼다. 해리슨과 두란의 개인 기량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중원에서 볼 소유가 불안정해 주도권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도 불안 요소다. 브리즈번은 올 시즌 공수 밸런스가 리그 최상위권 수준으로 안정돼 있다. 중원에서 제이 오셰이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한다.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든 뒤 효율적으로 찬스를 만든다. 수비 라인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실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 운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점이 강점이다. 후반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살아있는 팀이라는 점도 신뢰 요소다. 전체적인 조직력과 경기 운영에서는 브리즈번이 한 수 위다. 메가서가 홈에서 버티겠지만 경기 흐름을 바꾸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후반 체력 구간에서 브리즈번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메가서의 홈 저항을 감안해도 결과는 원정 쪽으로 기운다. 두 번째 경기 웨스턴 시드니 대 오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크다.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마무리 부족으로 승점을 놓치는 경우가 잦다. 보렐로의 돌파와 활동량은 여전히 팀 공격의 핵심이다. 홈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초반 흐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뚜렷하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된다. 전체적으로 경기력 기복이 심한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오클랜드는 경험과 조직력이 매우 뛰어난 팀이다. 사카이 히로키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리그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자랑한다. 중원에서 브리머가 경기 흐름을 차분하게 조율한다. 무리하지 않는 운영 속에서도 찬스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원정에서도 실리적인 전술로 결과를 챙길 줄 아는 팀이다. 큰 흐름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멘탈도 강점이다. 전력과 안정감은 오클랜드 쪽이 확실히 낫다. 다만 웨스턴 시드니의 홈 분위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초반 압박에 오클랜드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팽팽한 흐름 속에서 승점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KT 소닉붐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리그 최고 수준의 뎁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이 아쉽다.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은 안정적이나 폭발력은 다소 부족하다. 하윤기를 중심으로 한 국내 코어 라인은 경쟁력이 있다.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 최근 경기력 기복이 크지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 요소다. DB는 외국인 원투펀치의 득점력이 확실한 팀이다. 알바노와 앨런슨의 공격 비중이 매우 크다. 강상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선수들의 기여도도 높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직전 경기 패배로 흐름이 잠시 끊긴 상태다. 접전 상황에서의 선택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전력 차는 크지 않지만 홈 이점은 KT 쪽이다. DB의 공격력은 위협적이나 상성에서 KT가 앞선다. 후반 클러치에서 KT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큰 점수 차보다는 접전 양상이 유력하다. 네 번째 경기 BNK 썸 대 우리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BNK 썸은 최근 연승으로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있다. 김소니아와 안혜지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매끄럽다. 박혜진의 수비와 리딩도 팀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한다. 벤치 자원까지 가세하며 뎁스가 한층 좋아졌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더욱 올라간다. 다만 체력 부담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김단비라는 확실한 에이스를 보유한 팀이다.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명광과 세키 나나미의 기여도도 점점 올라오고 있다. 수비에서의 응집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선다는 점이 강점이다. 접전에서 에이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변수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만 체력은 우리은행이 유리하다. BNK썸의 조직력과 우리은행의 에이스 파워가 맞붙는다. 클러치 상황에서 김단비의 존재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 한 끝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5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올 시즌 리그 최강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 옵션이 다양해 특정 선수 의존도가 낮다. 러셀과 정지석의 조합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수비와 서브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팀 전체의 완성도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한국전력은 배논을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강점이다. 최근 경기에서 폼이 올라오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국내 선수들의 기복은 여전히 아쉽다.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부담이 커지는 편이다. 원정 경기에서는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다. 전체적인 뎁스에서는 열세가 분명하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명확하다. 한국전력이 버티더라도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대한항공은 홈에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경기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홈팀이 쥘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시즌 내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네테의 득점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팀 전체 경기력은 불안정하다.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홈 이점은 있으나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다. 신규 자원의 활약 여부가 변수다. GS칼텍스는 실바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격 활용만 놓고 보면 리그 최상위권이다. 최근 성적은 들쭉날쭉하지만 득점력은 꾸준하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도 긍정적이다. 수비에서는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그래도 한방 싸움에서는 우위를 가진다. 두 팀 모두 완성도는 높지 않다. 하지만 화력 싸움에서는 GS칼텍스가 앞선다. 정관장이 버티더라도 실점을 피하기는 어렵다. 득점이 오가는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